다음은 2020년 5월 6일에 열린 코로나 관련 규칙 수정 및 완화에 관한 메르켈 총리와 바이에른 수상 조더, 함부르크 수상 첸차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메르켈 총리 부분만 번역을 했으며 조더, 첸차의 발언과 질문 내용은 요약해드렸습니다. 독일 정부 내각의 새로운 규칙은 문서로 독일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요약 번역을 해놓았으니 새로운 규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를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계획한 대로 이미 얘기한 대로 각주 수상들과 정부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팬데미 제1막을 이겨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은 팬데미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은 바이러스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로버트 코흐 인스티튜트가 며칠 전부터 보고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4일 전에 우리가 가게 문을 여는 것을 다시 허용했을 때 이렇게 안정된 확진자 수를 보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때보다 훨씬 확진자 수가 적어졌습니다. 그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4자리 숫자가 아닌 며칠 동안은 3자리 숫자에 머물렀음에 저는 매우 기쁩니다. R 넘버는 계속해서 1 아래로 유지되어 있고 현재 하나의 구만이 인구 10만 명당 50명이 넘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것에도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직원들을 지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 기회를 빌어 전국 보건소의 직원들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독일 역사에서 너무 드물게 우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현재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보건 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는 목적이요. 그리고 이 목적 달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했고 제한을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가 각주 수상들과 규칙 완화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각 부서들은 지난 며칠 동안 컨셉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와 협회 등의 협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 저는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시대에 위생 규칙들은 받아들여져야 하고 일상에서 이러한 조건이 많은 영역에 일하는 방식을 또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규칙이 계속해서 유효한지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1.5m의 최소 거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즉 대중교통이나 가게나 필요할 시 이제 문을 여는 다른 곳에서도요. 그리고 접촉 제한 규칙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월 5일까지 이 규칙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줄어든 확진자 수 덕분에 외출을 하는 것은 혼자서나 같은 집에 사는 사람 혹은 다른 한 사람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까지 가능해질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 플러스 다른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접촉 제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주 정부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독일 전국 각 주의 다른 감염 확산 상황 때문에 정확히 언제 무엇이 문을 여는지 각기 다른 규칙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함께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저에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항인데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확진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지역 감염이 다시 발생했을 때 그곳에 적절한 규칙을 다시 만들기 위한 긴급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회의들에서도 이미 전반적으로 이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했습니다. 각 주의 구에서 인구 10만 명당 7일 내에 새로운 확진자가 50명 이상 누적 발생한다면 강력한 제한 조치를 각 지방 관청과 함께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지역 감염이 예를 들어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 한정된다면 이 봉쇄 조치는 시설에 한정될 수 있으며
그러나 지역 전체에 걸친 동선 추적이 불가능한 지역 감염일 경우에는 다시 7일 동안 10만 명당 50명 이하의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 강력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독일 전국에 단 한 군데만이 인구 10만 명당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개발 중인 추적 어플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또 학교에 대해서도 문화부 장관과 회의를 해서 두 가지 저에게 중요한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건데요. 아이들도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각 주 정부에서 점점 더 많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컨셉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은 또 요양원에 몇 주간이나 찾아오는 사람 없이 또한 외출도 못하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분들을 고려한 운영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보미가 필요한 사람, 치매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을 정해서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영역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가게들과 스포츠 여가 활동 영역은 이제 제한 없이 물론 위생 규칙과 함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분데스리가도 5월 중순부터 동의된 규칙 아래에서 재개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 주정부가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는 많은 영역들에 대해 앞으로의 컨셉을 만들 것이며 점차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극장, 오페라, 콘서트 하우스들, 그리고 영화관들을 위한 컨셉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종교 행사도 예를 들면 바람직하게 다시 실행이 가능해진 것을 참고하여 문화부 장관이 걸맞는 컨셉을 만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건설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지역차를 고려하면 여러 가지 특수 상황이 있는 것은 이상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나 오늘 회의에서도 화두가 되었던 것은 위생 규칙들이 계속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탁 2개가 2m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한 식탁에 2가구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면 거리 두기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cm 길이의 식탁 양 끝에 사람들이 앉게 된다면 위생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문을 여는 가게들에게도 이것은 힘든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그리고 다른 영역들에 대한 계획도요. 또한 중요한 것은 규칙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딘가에서 감염 확산이 다시 빨라진다면 전국이 다시 위험에 처하지 않고 각 지역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긴급 메커니즘이 이제 만들어졌고 저에게는 전체적으로 아주 균형 잡힌 결정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에른의 수상 조더와 함부르크 수상 첸차의 발언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바이에른의 수상 조더는 독일 전국 현재 지역마다 확산세 차이가 심하지만 바이에른 주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록다운이 다른 지역보다 천천히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매주 내각 회의를 했지만 이제는 길게 보아야 한다며 다음 유의미한 결정 회의는 6월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부르크 수상 첸차는 여태까지 독일은 아주 잘 해왔고 앞으로의 상황은 각 주 정부가 컨트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SPD와 다른 정당에서 분데스리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록다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메르켈은 코로나 때문에 나라를 록다운 시킨 것은 맞지만 유럽연합 혹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보았을 때 독일보다 심각한 봉쇄 조치를 한 나라들이 많았으며 대부분이 생산 라인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며 독일의 경우 완전 봉쇄 조치 없이 잘 해내왔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 대해서는 함부르크 수상 첸차가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해서도 곧 완화 조치가 내려질 것이며 맨 먼저 분데스리가에 대해 얘기한 것은 축구가 독일의 국민 스포츠이며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외출 시 2명까지만 허용된다는 규칙이 2가구까지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다가오는 연휴에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메르켈은 법적으로 이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노약자와 어린이가 특히 위험그룹이라고 누누이 얘기한 만큼 방문을 하게 된다면 각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독일 경제와 새로운 긴급 메커니즘, 즉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명 이상 나온다면 그 지역을 봉쇄한다는 조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메르켈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독일은 현재 코로나 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컨트롤을 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 규칙이 완화되더라도 지역적으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을 개발했으며 만약에 한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면 지역끼리 소통하고 또한 로버트 콕 인스티튜트가 적절한 방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잘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메르켈 총리는 자신은 독일의 모든 공무원과 시스템들을 신뢰한다며 독일의 시스템은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 6일 내각회의 이후 15개의 새로운 조항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문서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요약해서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일이 번역한 후에 한국말로 더빙을 하는 이유는 편집할 때 오히려 그게 더 빠르기 때문인데요. 아니면 자막을 넣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혹시 독일어와 비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어차피 또 기자회견을 번역을 했고 메르켈 총리님의 독일어가 초보자가 배우기에도 쉽고 친절한 편이에요. 그래서 독일어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연습 영상도 제가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